예, 현재 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 촬영하면서 가끔 뭐제 채널 홈페이지를 자주 보여주죠. 채널 또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영상을 찾기 위해 이용하신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찾기 기능이 있잖아요. 뭐 이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자주 제가 만든 채널이지만 제가 자주 검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도 많이 찍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예전에 찍어놨는 거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지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대마도 정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올렸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락 이방원 세종 대마도 정벌 실패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대마도 정부 실패한 게 아니죠. 실록에 정확하게 정보를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동벌국의 간동의 위치가 양자강 난징이다. 요 이제 간동 그러면 관해 동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으면 간동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청나라 시대 때는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관해 중심이라고 보면은 그 오른쪽 우리가 현재 이 만주라고 알고 있는 이 지역이 간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만주에 보면은 그 계류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주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계류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그 다스리는 임금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의해 가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이제 계류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목상 나라이다. 그것이 이제 청나라가 이제 멸망하면서 푸이 마지막 황제가 이 만주국의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경우가 되는데, 즉 일본 통치하에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만주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만주가 제가 대륙에서 이제 이동됐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죠. 아직 이거는 추적 단계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연구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주장은 제가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그 양자강 너머 그런 이제 서적을 남겼잖아요. 그 근거로 해가지고 만지 만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게 만족으로 나옵니다. 즉 만주족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 양자강 아래쪽에 옛날에 이제 만주로 불렀다 그래 예상되는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설명드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진짜 만주가 어디였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락에 보면은 제가 대마도 이제 정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몇 번 올렸지 않습니까? 대마도의 실제 이제 모양이 콩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지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만을 지도 형태를 보면 진짜 이 콩 모양처럼 생겼죠. 여기 보시는 것 같지?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우리가 이 대만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실록의 내용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마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대마도라는 이제 지명이 한반도로 이동됐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죠. 자, 아니면 대마도 지명이 이동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실제는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만이 예전에 제가 유구국이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는 대마도 정벌이 유구국에서 이제 발생했는 걸 그것을 이제 대용 역사를 한반도로 이동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이 대마도에서 벌어진 전쟁인 것처럼 이제 실록이 이제 각색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이제 그러면은 현재 남아 있는 사서들이 대마도에서 대마도 정벌이 발생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모든 사서들은 현재 이제 조작 각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 대만에서 이제 벌어진 그 전쟁을 한반도로 이식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벌어진 이 대마도 정벌은 유구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구국이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고지도와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대만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대마도가 이제 유국이라고 이제 예상되면 그 바로 위쪽에 이제 신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마도 이제 정벌은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기해 7월에 이제 대마도 외적이 이제 변경을 침범하여 여러 장소를 나누어 보내서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키다. 현재 기록은 뭐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라고 하니까 자, 이 기록은 1422년도에 이제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종 이제 4년이라고 하니까 대마도 정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기해라고 하니까 이 기해 연도가 여기 세종 원년이라고 하니까 세종이 처음 황제가 되신 그 해를 이제 의미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4년 후에 이제 이 기록이 이제 작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해년에 이제 7월에 이제 대마도 이제 왜적을 여기에 우리 이제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섬을 함락했다는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동, 절강 등의 위에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 있는 자 140명을 모두 이제 북경으로 보냈다 이런 설명이 되니까 실제 이제 대마도 전쟁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면 사실 포로가 가까이 있는 그 고려인들의 이제 포로가 더 많아 있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지도로 한번 상식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해봅시다. 자, 대마도가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여기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마도에 외적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그에 이제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무슨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노락질을 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마도가 여기라 그러면 노락질 하기가 어디가 제일 쉽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한반도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 노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남쪽으로 이동해가 노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서쪽으로 이동해가 이렇게 노락질을 하는 게 덕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또 노락질을 여기 한반도에서만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자기 나라 영토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일본 영토로도 이렇게 침범을 해가 여기도 노락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이제 활동에서도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대륙 여기에 이쪽으로까지 이렇게 진출해 가지고 여기서 노락질을 합니까?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이 대마도가 이제 외놈들의 본거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본 측에서도 보면 이렇게 노락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여기 사는 백성들의 이제 피해가 간다면은 일본 수도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대마도를 쳐야 된다, 정벌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왜 하필 대마도는 일본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왜 이 조선에서만 이 정벌을 하고 관여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대마도라는 위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본 현재 여기 왜라는 나라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관여를 안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대마도 정벌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왜라고 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땅이라고 보면은 그럼 일본의 이제 기록에는 그럼 대마도 정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요? 당연히 이 섬이 함락되고 전쟁할 정도면 일본 기록이 더 남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외의 나라에도.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대마도라는 거는 일본 외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만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대만이 예전에는 제가 유국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실제 이제 이 유국에서 이제 발생했는 그것을 역사를 어, 이동시키다 보니까 한반도에 여기에 대마도에 이제 마차가 이제 새로 이제 기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국이라는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실제 대마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차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도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절강이나 위쪽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도락질을 했는 그런 기록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전에 이제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자 여기에 광동이나 이제 절강이라고 이제 인질이 잡혀 있는 것을 이제 140명을 구해가지고 북경 즉 베이징으로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여기에서 노랗게를 했다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을 이제 침범했을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인질이 우리가 한반도 인질이나 아니면 외놈들의 인질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 중국 대륙에 있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마도 전쟁은 이쪽 부분에서 발생했는 것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인질이 한반도에 사는 분하고 일본에서 사는 분들이 여러 명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일본은 현재 같은 이제 외나라이기 때문에 뭐 여기 침략을 안 해가지고 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반도에 여기에 있는 고려인들이 더 많이 이제 잡혀야 된다 그런 의미죠. 왜 가깝기 때문에 자주 침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질이 많이 잡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의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 부분의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관동이나 이제 절강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인이 잡혀 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뭐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많은 이제 사람들만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잡히는 지역에 이 대마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자주 침범하는 지역에 이제 사람을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강동이나 절강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된 내용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8월에 보면 명나라 임금이 태감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런 내용은 자, 여기에 이제 명나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나라가 바로 임금이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임금이라는 거는 이분이 이제 세종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태감은 이 임금 세종의 바로 이제 아래쪽 신하 즉 내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시가 이제 황음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찾아보면 명나라의 내시인 것으로 이제 확인되죠. 제가 이거는 이제 앞전에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황엄이라는 분을. 자, 제가 황엄이라는 분을 이제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엄은 명나라 영락 때의 황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조선의 사신으로 자주 왔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좀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조선의 사신으로 자주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실록의 내용을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이 기록은 세종 당시에 대마도를 정벌하는 내용인데 왜 엉뚱맞게 갑자기 명나라의 뇌관이 그것도 칙서를 보내가지고 그 축하하는 내용을 왜 엉뚱하게 이제 보냈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명나라 임금이라고 돼 있으면 이분이 그러면 뭐 영락제에 뭐 이렇게 뇌관일 수도 있고 뭐 세종의 이제 뇌관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기록은 이제 실록의 내용은 조선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보면 이 임금이라는 분이 바로 이 세종인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대마도 정벌에서 조선의 이제 해군들이 정벌에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조선의 임금이 아니고서는 여기 황엄이라는 내시를 보낼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뚱딴지 맞게 명나라의 임금이 왜 내시를 이 대마도 정벌에 성공했다고 보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명나라 임금이 바로 세종인 것은 알 수가 있죠. 세종이 당연히 그 이방원의 그 지시하에 이 대마도를 정벌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임금으로서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측근에 있는 그런 내시를 이제 보낸 거죠. 8월에 이제 명나라 임금이 뭐 태강 황금을 보면서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과연 원문에는 이 명나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명나라는 언급이 없다 이제 그런 원문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문 보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 이제 8월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페이지가 바뀌어 버렸네요. 다시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놨는데요. 여기 원문에 보면 8월이라는 이런 이제 문자가 나오니까 현재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강 황음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게 아래쪽에 원문은 이 부분이 되죠.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붙여놨는데요. 8월이라고 되니까 재견, 태강, 황금, 세례사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명나라는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자, 재견, 태강, 황음이라고 하니까 자, 태감이라는 이제 내시의 이름이 이제 황음인데 여기 이제 황제제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황제의 내시를 이제 보낸 그런 내용이 되죠. 엉뚱맞게 갑자기 명나라는 말을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해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대마도 정벌은 조선인 세종이 이제 정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임금 황제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바로 세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엉뚱맞게 이제 명나라로 이제 엉터리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이제 실록에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영락제가 보낸 그런 이제 넷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 영락이나 이제 세종이라면은 명나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그 세종이라 하니까 조선이 따로 있는 두 개의 나라가 다른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제 임금이 갑자기 내시를 보내가 이제 축하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엉뚱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락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방원이 내시를 보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원문의 또 내용을 보면 실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명이라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금이라 그러면은 이제 세종이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재견, 태강, 황엄이라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명나라고 적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명이 이제 조선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실제는 여기 명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요 임금이 바로 이제 세종인 것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록은 세종실록 기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을 이제 기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임금이 세종인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착하게도 앞에 이제 명나라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명나라가 바로 조선이었구나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명이란 나라가 이제 조선이었다는 건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에 뭐 태감이나 황엄이나 이런 분들이 조선의 내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광동 절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명이 있는 나라는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럼 광동하고 절강하고 가까이 있는 그곳이 대마도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도를 보면 광동하고 뭐 절강이 있는 지역은 현재 이 지역이니까
그리고 명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배우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이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근데 많은 고지도에 보면 한반도가 이렇게 조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륙명이라는 나라가 이게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고 태조 이성계가 이 한반도 이름은 조선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라가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즉 명이 본국이 되고 이 조선은 이제 본국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가 명조선이라 이렇게 불러야 된다. 즉 하나의 나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쪼개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보통 홍건적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주원장이 만든 나라로 둔갑을 해놓고 여기 조선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 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로 뚱딴지같이 두 개로 쪼개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대마도 정벌이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 현재 이쯤 되니까 여기에 이제 가까운 섬이라고 해보야 현재 우리가 아는 이 대만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만의 실제 이름은 유구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구국에서 이제 발생했는 전쟁을 이 한반도, 대마도 이것에 맞는 지명애로 이렇게 이동 이제 역사 번역을 조작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유국에서 이제 발생했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보면 8월에 명나라 임금이 뭐 태감을 보내요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 내용 다음에 영락 20년 이민 4월 20일에 왕이 병안이 들게 되어 5월 10일에 정침에서 홍안이 학년 56세여 임금의 자리에 있기를 9년 상왕으로 있기를 4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태종 이방원이 돌아가신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뭐 56세 뭐 19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영락이라는 이 말 하나하고 여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황으로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록이 세종실록 4년 되는 해에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 4년에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개 일치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황이라는 이 뜻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 시대 현황 이외에 전황이 살아있을 경우 전황을 부르던 왕실의 호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왕조 시대의 현황 이후에 전황이 살아있을 경우 전황을 부르던 왕실 호칭인데 이게 현재 왕보다 위의 왕이라는 의미로 대체로 정지혼란기에 그 사례가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다른 말로 상황이 이제 태상왕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현재의 임금의 그 전 왕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의 전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종의 이제 전왕, 즉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이방원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방원이 상황으로 그 재위 기간이 4년 동안 더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에 보면은 명나라 임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이제 세종이고 이 상황이 태종 이방원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명나라 임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분이 바로 세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이 태감이라는 내시를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실제 이름은 황엄이 되겠습니다. 이 황엄이라는 내시를 이제 보내가지고 여기 대마도 정벌에 우리 조선의 이제 해군들이 함락했는 그 부분을 축하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광동이나 절강의 인지를 구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내용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이게 명영락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 태종 이방원의 이제 연호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북경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베이징 북경 자금상이 태종 이방원이 만든 조선의 수도 궁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영락제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 영락제가 이 돌아가신 날이 현재 1422년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영락제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자, 명성조 영락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락제가 이제 돌아가신 이 연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142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선왕조 이제 실록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여기에 이제 영락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태종 이방원이 돌아가신 날이 여기는 보면 1422년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락제를 확인을 해보면 142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년 정도 이제 늦게 영락제가 이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정도 더. 자, 그러면 실록의 이제 해석으로 볼 때는 현재 이 부분이 영락이 태종 이방원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근데 영락제에 실제 이제 돌아가신 날을 이제 보면은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대가 이제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조선 역사를 두 개의 나라인 것처럼 이제 분리 작업하면서 이렇게 연대를 살짝씩 바꿔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대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사실 그 역사 이제 찾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록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해독을 해보면 영락이 이분이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명나라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세종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 조작은 크게 이렇게 확확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씩 조작해 가지고 이게 싹 바꾸는 경우가 됩니다. 실록에 임하는 내용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대를 살짝씩 바꾸고 거기 중요한 내용을 살짝씩 바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원문보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게 원문이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럼 뭐가 이상하냐면 이 디자인 형태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초기화 이렇게 자꾸 되는데요. 자, 그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 문자의 두께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두께 진하게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정상적인 실록의 인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두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날짜 뭐 5월 요런 날짜하고 여기에 뭐 왕 요런 거 보면은 글자가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살짝씩 이제 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음, 한 번에 이제 그 판본으로 이렇게 한 번에 탁 인쇄한 게 아니라 뭔가 손을 대 가지고 요 글을 이제 바꿨다 이제 예상되는 그런 이제 문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께가 너무나 얇게 이제 찍혔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전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 칠, 뭐 이런 게 좀 얇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상당히 이제 두껍하게 이렇게 인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됐다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즉, 이 실록이 부분에 이렇게 손을 다 대가지고 문자를 새로 이제 작성해 찍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인쇄도 보면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록에 이렇게 먹물을 제거하는 기법이 있었다. 그것을 활용을 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신중동국 여성남에 제가 이 책자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이 책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증이라는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신 아닙니까? 새로운
동국의 이제 나라의 이제 그런 이제 지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정확하게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 동국이란 나라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신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동국여지 성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 동국이라는 이 한반도 땅의 지명을 새로 이제 바꾼 것이 그것이 이제 신증 동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동국예지성남이라는 책자가 하나 있고 신증 동국예지성남이라는 또 다른 책자가 있는데요. 이 동국예지성남의 여 동국은 대륙을 의미하고 신증이라는 이거는 한반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내용이나 그런 영상들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이 신중동국 예지성남에 이 팔도 총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신중동국 예지성남을 이 편찬할 때 보통 우리나라 그 한반도 팔도를 그린 그 유명한 분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이분 얘기 있습니다. 대동여의도. 대동여의도는 고산자 김정화가 1861년에 제작한 한반도의 지도이다, 지도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김정화가 이제 그런 이 대동여의도를 이제 삽입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만든 것이 앞전에 신중동국여의성남에 그 지도라고 이제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이제 팔도 지도다. 이 팔도 지도가 김정화가 이제 그린 지도를 이제 삽입해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신중동국 예지성남에 이 책을 편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국 예지성남은 조선 성종 때 지리서이다. 성종 때 명예 대명일 통지가 1462년이 수입되자 왕이 노사신, 양성지, 강희맹 등의 그것을 참고하여 세종 때 신참 팔도 지리를 대본으로 지리서를 편찬케 하였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종 12년 1481년에 50건을 완성하였고 성종 17년 1480년에 승선 수정하여 30여 건 다시 완성해 이제 가능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대명 1통지가 이제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은 이게 1462년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조선 왕조실록으로 돌아오면 이 대마도 정벌이 있었는 지점이 이게 1422년도잖아요. 그러면 1422년도에서 그 날짜를 한번 빼볼까요? 1422년도 빼기 146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462년은 그럼 40년이 되네요. 그러면 대마도 정벌이 있었는 후에 여기에 보면 40년 후에 뭐 대명일 통지를 수입 들어가 가지고 여기 노사신하고 양성지 강희맹이 편찬을 했는 그 책자가 세종 때 신참 팔도 이제 시리즈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참 팔도 시리즈는 또 뭔가요? 뭐 신참 팔도 시리즈 선택하니까 또 이상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선 전기에 그랬지 한국의 지도는 1463년에 정척과 양서지가 그린 동국 지도가 있지만 현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 동국 지도라고 따로 있었대요. 근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동국의 을이라고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나요? 동국이라 그러면 여기가 제가 동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는 신정동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정동국. 그러니까 동국 지도가 현재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륙에 조선 팔도를 그려놓은 지도가 이제 현재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동국 여서를 이 한반도로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반도 팔도에 관한 지도만 남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라고 하는데요. 뭐 이 지도가 뭐 조선은 이제 팔도를 그려놓은 지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한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1402년에 강사형, 이무, 이 등이 제작한 조선 최초의 세계 지도인데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실제는 1463년에 양서지가 그린 이 동국 지도는 있지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현존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 다 불어 다 제거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제거했는 세력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 조선 역사를 그러니까 태조 일성님께서 명나라 역사를 한반도로 이식한 놈들이 이 동국 지도를 다 없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이게 이제 신참 팔도 지리지대인데 뭐 여기에 대한 뭐 내용은 아닌데 이제 뭐 엉뚱한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여튼간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대명일 통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약간 또 재밌는 내용이 발견이 돼요. 저가 보기에는 이 대명일 통지 이제 이것이 우리 조선의 실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 대명일 통지에 대해서 이게 한문을 또 찾아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대명일 통지라고 해서 나오죠. 여기 뭐 1461년에 이렇게 이제 만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되는데 속도가 좀 느리네요. 자, 명나라 통일, 명나라 영종 천순 5년에 1461년 4월에 이게 뭐 제작되었는데 뭐 90권으로 되었으며 대명일 통지는 그리고 홍무 6년 1373년에 편찬이 계속되어 홍무 17년 1484년에 명천 천문학서 24권이 편찬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여기에 번역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뭐 하여튼간 여기 이제 홍무 6년 1373년에 이제 편찬되기 시작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럼 홍무 6년이라니까 제가 이 홍무가 누구라고 자꾸 설명을 했습니까? 이거 명나라 만든 주원장이 아니다. 태조 이성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명나라 이게 대명일 통지의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지도가 있어요. 요 지도를 보면 요 한반도를 이제 조선으로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일본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은 요 유국이 요 보이죠. 자, 현재 보면 요 유국이 어디냐면 이게 대만이 됩니다. 예, 이게 지도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남경이라고 현재 두 개를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도가 두 개이죠. 수도가 두 개인 나라는 이 명나라밖에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대명일 통지가 명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가 두 개 있는 이것이 이제 명나라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수도가 두 개 있는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자, 신중동궁 여지승남 권수, 신중동궁 여지승남 권수의 내용에 여기에 동궁 여지승남 서문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동궁 여지 승남이라고 하잖아요. 즉 신중 동궁 여지 승남이라는 책 안에 동궁 여지 승남의 서문의 내용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책자는 두 개 다른 책자입니다. 동궁 여지 승남, 이 동국은 제가 항상 대륙이라 설명을 드렸고 이 신정은 한반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태조 이성계 강원대왕이 그 나라를 만든 그 기록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 예전에 제가 많이 이제 설명드릴 거 보여드렸지만, 자, 공손히 생각한데 우리 태조 강한대왕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한양의 도읍을 청하시어 열성이 서로 이으니 강토가 날로 개척되어 팔도로 정하였으니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하고
서남에, 서남은 충청, 동남은 경상, 남쪽에 치우친 것은 전라, 그리고 정동은 강원, 정선은 황해, 동북은 영안, 함경, 서북은 평안이라 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우리 태조 광원대왕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가 여기 이제 도합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팔도를 이제 정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계속 읽어보면 경이 둘이고 부가 넷이고 대도부가 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즉 경이라는 거는 수도를 의미하잖아요. 수도가 둘이다, 두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가 두 곳이 있는 곳은 명나라뿐이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분명히 경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지적한 영상이 있으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어, 건국한 나라의 이제 수도가 이제 두 곳이라는 것을 제 채널에서 검색해 보면 정확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경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나라는 수도가 두 개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정동구 여지 승남 그 편찬을 할 때 대명일 통지를 이제 참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경이 하나, 자, 남경 두 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경사, 남경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 정벌은 여기 이제 유국에서 이제 발생했는 내용을 한반도의 대마도의 역사를 이식하면서 그 지명을 사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여기에 어, 명나라 임금 이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명이 이제 조선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마도는 대륙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국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영상에 촬영하면서 이 갑자기 유국의 사신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국의 그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그럼 외놈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마도 정벌을 이제 유국에 이제 했다고 이제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국의 그 임금을 뭐 그대로 놓아뒀다고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실록에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 대마도 이 유국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금이 있었다면 그 왕이 있었다면 어 그것은 이제 외놈에 이제 관련돼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죠. 자, 여기 이제 한문은 이제 이게 위키백과 제가 검색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가면은 여기에 이 책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링크를 이제 걸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제 한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대명일통지라고 그래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뭐 여기 보면 경사에 대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성 여기 나오죠. 여기에 경사가 따로 있고 경성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경상 그러면은 여기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경성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놓으면 한자 그대로 경성입니다. 앞전에 본 그 경성은 똑같아요. 경성분화 일제강점기 때 존재했던 행정구역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해당된다. 뭐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다. 뭐 항성부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성이 어, 우리의 이제 수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대한제국의 또 이제 수도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여기 보면 여기 경성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것이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잠시 한번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번역이 됐습니다. 자, 5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정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번역한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위완 항성에는 태계 연못이 있습니다. 충화도 연못은 깊고 넓은 파도, 맑은 녹색물, 향기로운 해조류, 향기로운 물고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섬에는 물고기와 떠다니는 새들이 놀고 있습니다. 섬은 모두 덮여 있습니다. 여기 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섬이면은 궁 안에 섬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위쪽에 보면은 여기 번역한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수도라고 의미하잖아. 즉 여기에 이제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원문에 제가 그 경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베이징이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 어, 원지 상안에 도성을 건설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이 약간 이상해가 그런데요. 하여튼 이거 홍무 원년에 북평서기를 이곳에 두었고 영락 7년에 궁궐을 건축하여 준공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현재 위치가 이제 베이징이다. 그리고 이게 홍무 때 이제 북평이라 이제 이름을 이제 사용했고 그리고 영락 7년에 이제 궁궐을 건축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게 우리 선조가 이제 만든 궁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다시 그 정원 5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섬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북경 베이징에 보면은 섬이 있다. 그리고 자금성에 섬이 있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한 부분 내용이 됩니다. 여기 충격 연산군 일기에 경복궁 경회로 서쪽에 만세산이 베이징 자금성이다. 조선의 2차 왕자에 나는 대륙 양자강 난징궁에서 발생했다. 압록강하고 요동 경복궁의 무덤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경복궁에 예전에 그 묘가 2개 있었는데요. 그것이 현재 이제 궁으로 바뀐 경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경복궁이란 말은 무덤이 있는 집이다 뜻입니다. 그게 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가짜 경복궁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이 한반도에 누군가의 그 무덤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르는 말이 경복궁이다. 그 무덤 2개를 이제 없애버리고 경회로와 이제 경복궁으로 이제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의 이제 궁으로 융합을 했다 그런 의미죠. 실제 태조 일성에서 만든 거는 궁은 경복궁이 아닙니다. 난징궁입니다. 그 난징궁에서 영락 이방원이 북경으로 다시 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자금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희미해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경유리의 못 서쪽에 만세산을 만들고 위에 복로경 등을 만들어 꾸미게 하여 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잘 안 보이니까 실제 이제 실록의 원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의 이제 원문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번역본하고 같이 열어 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산군을 이게 62고 연산 12년 4월 8일 정사 6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1506년 명정덕 1년이라 되어 있죠. 자, 요게 1년이라는 게 요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역사 조작을 못해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에 1506년에 명정덕이라고 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덕이라는 사람이 현재 연산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나 여기 1년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년 해는 이게 연산군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조선의 이제 궁을 이제 건설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호로 뭐 서쪽에 만세사를 만들고 위에 복례공 등을 만들어 꾸미게 했다. 자, 여기 경회로 옆에 보면 여기 만세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보면은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배궁이라는 이 5개의 궁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만세산이 되겠습니다. 자, 만세산이 있는 곳은 이화원밖에 없습니다. 즉, 자금성에 그 보면 이화원에 보면 만세산이 있습니다. 자, 이화원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에 만세산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섬인데요. 이 만세산은 예전에 고려시대부터 있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고려의 수도가 그 현재 베이징 북경이 서경이라고 의미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고려 수도였다, 개경이었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인공산인데요. 여기에 이제 궁을 이제 건설했는 내용이 바로 앞전에 이제 실록에서 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경회루 만세산이라 있고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백운궁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회루에 가면은 이런 궁이 없죠. 그리고 이게 만세산도 없습니다. 만세산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연못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 되죠. 여기에 내용이 또 아래쪽에 보면은 찬란한 금빛이 이제 햇볕에 빛나는데 흥청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연주할 정도면 사람이 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황룡주 저 그러니까 용 형태의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배를 만들고 만세산을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커다란 이제 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복궁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경복궁인 게 외곽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의루가 요거에 이제 경의루인데 요 중간에 네모나게 물이 가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좀 확대해 보면 뭐 썰들어 보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강이 강이 아니고 요 못이 이제 보이잖아요. 못이 여기 보이는데 커다란 그 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커다란 인공섬이 없지 않습니까? 인공섬이라고 하면 여기 당연히 못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도 5개의 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인공섬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현재 이제 자금성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분명히 자금성 맞죠? 자, 자금성의 왼쪽에 보면 자, 인공 이렇게 호수가 많이 있어요. 자, 왼쪽에도 커다랗게 있고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자, 커다란 이렇게 섬이 하나 보이죠. 여기에 보면 황금색으로 지어진 건물이 보이죠. 여기 지붕 보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제 궁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록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복례궁, 일궁, 월궁, 예주궁, 배궁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멀리서 보면 찬란한 금빛이 햇빛에 빛난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즉 경회로 쪽에서 이제 그 궁을 이제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빛으로 빛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은 이 만세산에 이렇게 복례궁, 일궁, 여러 궁을 지은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의로의 못 서쪽에 만세산에 지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서쪽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 자금성에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경의루의 서쪽에 이제 궁을 지었다 그러면은 경의루가 어디겠습니까? 만세산이 여기가 아닙니까 지금? 경의루의 서쪽에 궁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경의루가 되겠습니다. 경혜루의 서쪽 만세산에 5개의 궁을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자금성 북경에 있는 이 만세산 이것이 됩니다. 현재 이게 뭐라고 불리지요?
자, 여기 제가 검색을 했는데, 요거 아닙니까? 이하원이라 이제 불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죠. 자, 자금성 위쪽에 여기가 경이루가 되고, 그 왼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섬이다. 그리고 거기에 5개의 궁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궁이 하나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경해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바라보면은 만세산에 이제 궁을 5개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햇빛이 반짝이면서 멀리서 보면은 찬란하게 이제 빛난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자, 현재 궁의 위치인데 여기서도 이제 보이고 그 자금성이 있어도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금성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이 경해루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당히 길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앞전에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또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금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황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연못을 내려다보면 물 위에는 광안궁 건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금색과 녹색 옷이 복잡한 누각을 반사한다. 여기에 보면은 이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그런데요. 멀리서 이제 바라보면 금색과 녹색의 누각이 반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에 금색과 녹색으로 반짝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게 다시 이제 실록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에 찬란한 금빛이 햇살에 빛나는데 이 내용과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금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은 최단 금각, 금은 빛나는 비단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건물이 황금석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이게 반짝반짝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단지의 왼쪽과 오른쪽은 소나무를 향해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자, 연기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복내 선저택은 여기 복내라고 하잖아요. 복내. 여기 실록에 보면 앞전에 여기 복내라고 여기 나왔나요? 여기 나오죠. 여기 정확하게 복내궁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내 맞지요? 복내궁.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내 선저택은 수도의 8경 중 하나입니다. 이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수도의 복내 선저택은 수도의 8경이라고 하겠습니다. 8경. 태해, 청파, 청도, 준우, 유원은 북동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장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수산이 만수산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만수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복내 선저택은 수도 8경 중 하나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8경이 뭘까요? 여러분 8경. 자, 제가 이제 8경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8경은 전국에 있는 각 지역마다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8곳을 통칭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풍가 좋은 곳에 대신하는 말로 6경, 8경, 10경, 12경 등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2경의 유래는 중국의 소상 8경을 이제 본따 부른다.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팔경이라는 뜻이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중동공 여지 승남에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강토가 날로 개척되어 팔도로 정하였다. 바로 이 팔도가 되겠습니다. 팔도 중에 하나의 이제 절경이다. 예, 그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바로 팔경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여기 다시 이게 여기 원문에 돌아가 보면 복내 선저택은 팔도 팔경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 팔경이 바로 여기가 이제 조선의 비경 중에 이제 한 곳이다. 그것이 이제 복내 선저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제 자금성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이 책은 자금성을 설명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문을 한번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위쪽에 붙여놨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보라,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봉, 레섬, 부야, 경사, 팔경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좀 이게 어중간하네요. 배치하기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연 연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리하여 쑥 흐르다, 도돌아다니다, 봉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봉래가 이게 봉의 이름인 것을 알고 있죠. 즉 궁의 이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아주를 묵정박 경작하지 않아요. 목, 박, 풀, 다써, 묵, 명아주래 이제 그런 뜻이 나오네요. 그리고 봉래, 요거 봉래는 그냥 이제 궁의 이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록에 앞전에 이제 보여줬잖아요. 여기 봉래에 나오지 않습니까? 봉래. 자, 한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봉래 정확하지요? 일치하지요? 봉래, 봉래, 봉래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원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신선선이라는 그 다음 뜻이 나오잖아요. 신선, 고상한 사람. 그러니까 봉래궁에 이제 고상한 사람들이 그 노는 곳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부, 그곳, 관청, 이 관청 나오죠, 관청. 즉 봉래궁에 이제 신선들이 이제 노는데 그것이 조선의 이제 관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조서야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중요합니다. 서울경, 그 다음에 뭐 스승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경사 이제 지명이 됩니다. 서울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경사 이제 북경 아닙니까? 자금성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덟팔, 여덟 군데 팔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벽경, 따뜻한 지역, 그 햇빛, 햇살 이런 게 나오니까 여덟 개의 이제 팔자형, 팔경 중에 이제 하나가 거기가 이제 베이징의 봉래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래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화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자금성에 그 인공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봉래궁이 있다. 그 봉래궁이 바로 팔경의 그러니까 팔도 중에 이제 구경해 볼 만한 한 곳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실록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여기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다. 이제 그거와 일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자가 그 대맹일 통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미지를 보면 여기 조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경사나 남경이 여기에는 이제 두 곳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있기 때문에 신정동궁 여지승남에 태조 일성께서
만드신 나라 그곳에는 수도가 이제 두 곳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명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마도 정벌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마도 정벌은 저는 이 유국으로 이제 보는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국에서 이제 벌어진 그런 이제 전쟁을 이제 한반도에 이 대마도에 여기에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 편찬된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구국에서 이제 발생했는 이것이 이렇게 한반도로 이렇게 이동됐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그 대마도 이제 정벌이 이제 대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15일 1422년도의 그 내용으로 여기에 보면은 기해 7월에 대마도 외적이 이제 변경을 침범함으로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어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강동, 절강 등 위의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섬 가운데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으로 보내니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강, 황엄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 내용에서 절강과 광동의 이제 지명을 이제 언급해주고 여기 이제 북경 베이징을 언급하고 명나라 임금이라고 하니까 이 명나라 임금이 바로 이제 세종이 되겠습니다. 세종이 황엄이라는 이제 내시를 보내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성공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 아래쪽에 영락 이방원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4월 22일 왕이 병안이 들게 되어 5월 10일에 정침에서 흥하니 향년 56세요. 임금이 자리를 있기를 19년 상황으로 있기를 4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명나라 임금이 세종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상황이라고 되어 있으며 세종의 이제 아버지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연도도 4년으로 위쪽에 이 세종실록이 4년째 기록된 내용도 같이 동일하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있는 영락 20년 이 내용에서 영락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성이라는 이 나라가 누가 건설했겠습니까? 자, 바로 우리 선조인 태종 이방원이 건설한 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짱게 자기가 만든 것으로 이렇게 자꾸 역사가 왜곡이 되고 그렇게 세계에 이제 퍼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께서 만든 이 궁을 빨리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성을 건설했고 위대한 우리의 선조의 이제 업적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기록을 이제 실록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여러분 우리 선조가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